오늘 이렇게 전국의 장마 상황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엔 스튜디오에서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장마 전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보신 것처럼 지금 중부 중 내륙 곳곳에도 장마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상황이 비가 많이 올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부 이쪽에 호우특보가 발령이 됐고 지금까지는 경기 북부가 가장 비가 많이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장마 시작부터 세찬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이제 빗줄기가 거세졌는데요. 현재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 예. 서울과 또 경기, 강원 쪽에는 이 호우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밤사이 인천과 이 포천 지역에서 이 시간당 60mm 이 정도면 뭐 거의 양동이로 들이붓는 수준의 아주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예. 동두천과 이 철원 등에서도 이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관측이 됐는데요. 인천은 이제 어젯밤부터 한 150mm 정도의 많은 비가 지금 쏟아졌고 김포와 파주, 양주 등도 이 10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하고 많은 비에 이제 도로 곳곳에서 이제 통제가 되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지대에서는 이 침수 피해 신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 비 피해에 대한 이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재난 문자 그리고 재난 방송을 잘 청취를 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올해 장마가 이제 10일 제주부터 시작을 해서 제주는 한 이래 정도, 일주일 정도 빠르고 중부지방 같은 경우도 대략 5, 6일 정도 빠르게 장마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장마가 좀 이르게 시작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올해 이제 제주의 장마가 평년 대비 한 일주일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륙도 평년보다 일찍 장마가 시작을 했습니다. 중부는 평균적인 장마 시작일이 6월 한 25일 정도인데 그래요? 올해 이제 중부의 장마는 평년보다 6일 일찍 시작을 했고 남부는 평년 대비 4일 정도 일찍 장마에 들어갔습니다. 이 장마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이 세력 정도인데요. 올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서태평양의 이 따뜻한 수온의 영향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 쪽으로 좀 일찍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 올라오는 이 정체 전선이 우리나라 쪽에 일찍 북상을 하게 된 건데요. 기상청도 이 확장한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 따른 기단의 충돌이 이제 발생을 했다고 판단을 했고 이 고기압의 영향에 따라서 이 강수 시스템, 이 강수의 비구름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장마가 시작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고 인천 앞서 150mm 정도 어제부터 왔다고 해주셨는데 다만 오후부터 또 빗줄기가 거세진다는 예보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쏟아질 예정인 건가요? 네, 이제 당장 오늘부터 이제 내륙에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발달을 하고 또 정체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내륙 곳곳에 강한 비가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비구름대가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는 이 사선 모양의 비구름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이 비구름대가 점점 남하를 하면서 내륙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면 이 내일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에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특히 이제 이 전북과 이 충남 지역으로는 가장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데 180mm까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남과 충북 지역도 최대 120mm, 영남 지역은 이 30에서 많게는 80mm의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제 중부와 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으로는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이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가 이제 2시간 정도만 지속이 되면 이 피해가 날 수 있는 수준의 아주 많은 비거든요. 그래서 이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가 좀 많이 오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한 건 이번에 첫 장맛비인데도 이렇게나 폭우가 쏟아진다는 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것도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 이런 부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번 장맛비 여러 가지 강수 시스템이 이제 복합적으로 지나가면서 강한 비를 뿌리게 됩니다. 네. 먼저 이제 어젯밤 첫 장맛비를 뿌린 이 저기압은 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북한 쪽으로 저기압이 통과를 하는데 이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기압이 북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시점에는 이 반시계 방향의 공기 흐름을 따라서 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끌려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차갑고 네.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열대 공기, 그러니까 북태평양 기단과 충돌을 하면서 저기압 뒤쪽으로는 정체 전선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기압이 올라오면서 비를 뿌리게 되고 2차적으로는 이 정체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강한 비를 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예보에 나와 있는 것보다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체 전선 상에서 이 중규모 저기압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용돌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규모 저기압은 규모는 작지만 이 한 번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강한 비를 뿌릴 수 있는 정체 전선 상에서 이 작은 소용돌이가 이 남북으로 공기를 뒤섞으면서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고, 이 중규모 저기압이 지나는 지역에서는 아주 강한 비구름대가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극한 호우,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규모 저기압이 오늘 이 충청권과 이 전북 지역으로도 발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쪽 지역으로 이 강수량이 가장 많이 예보가 나와 있는 이유도 이 중규모 저기압을 발생할 수 있다고 염두에 두고 이 예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비구름대가 지금 이렇게 남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비가 이제 내일까지 많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장마 상황은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오후부터 이제 정체 전선이 차츰 남하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는데요. 내일은 정체 전선이 남부 지방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울 같은 경우는 내일 오전 정도부터 이제 비가 차차 그치기 시작을 하겠고요. 내일 오후가 정도 되면 중부 대부분 지방은 장맛비가 좀 소강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정체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남부 지방은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밤까지도 장맛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이제 정체 전선이 남해 상공까지 밀려 나가기 때문에 내륙 대부분 지방은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체 전선의 영향을 일부 받는 이 전남과 남해안 그리고 제주 쪽은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요일부터 이제 주 중반까지는 정체 전선이 주로 이 남해에서 머물기 때문에 내륙은 장마가 소강에 들겠습니다. 대신 장마가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덥고 습한 공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 주 중반까지는 내륙 지방은 비 소식은 없지만 아주 덥고 습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곳에 따라서는 열대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이제 정체 전선이 북상을 하게 되는데요. 금요일과 토요일쯤에는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전반적인 장마 자체가 언제 끝나는가 이런 부분은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까? 네, 일단 장마가 예. 일찍 시작했다고 장마가 일찍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그래요? 평균적인 장마 기간이 한 3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마가 일찍 시작하면서 이 기간을 채우고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반대로 장마가 평균 장마 종료일까지 가면서 일찍 시작한 만큼 장마가 더 길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장마 종료를 예단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할 수는 있는데요. 예. 다만 7월 한 10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해집니다. 앞서 얘기 드렸지만 이 장마 이 종료도 시작과 마찬가지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빠르게 확장을 하고 더 강하게 확장을 하게 되면 정체 전선도 빠르게 그만큼 북상하기 때문에 장마가 일찍 종료가 하게 되는데요. 올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평년보다 좀 강하다고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체 전선도 그만큼 좀 빨리 북상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쪽의 찬 공기가 대신 아주 강한 세력을 유지하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과 그만큼 더 강하게 충돌을 하면서 오히려 장마가 길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큰 기단의 예측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는 시기가 한 7월 10일 전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장마 종료에 대한 윤곽이 좀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은 장마가 좀 많이 남은 상황이고 남은 장마철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피해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폭우가 쏟아질 때는 무엇보다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재난 방송을 청취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날씨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특히 불필요한 바깥 활동은 자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한다면 물이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는 지하차도 이런 곳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천 주변이나 계곡에서 고립이 됐다면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한 뒤에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올해는 이제 산사태 위험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올해 봄철에 이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림이 많이 소실이 됐습니다. 산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 예. 비가 내렸을 때 이 빗물을 머금을 수 있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토양으로 그대로 빗물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토사가 흐르게 되고 산사태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산불이 난 지역은 산불이 나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산사태 위험이 최대 200배까지 높아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이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산사태는 또 다른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산사태 취약 지역 그리고 혹은 조금이라도 좀 불안하다 싶은 지역에서는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마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장마 기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